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짝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지위, 직업, 나이, 외모, 그리고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데이트하면서, 연애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결혼 생활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고, 또 분명히 그런 커다란 피해들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환경, 나이, 외모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면 더 깊은 관계가 됐을 때, 또는 결혼 생활을 할 때 엄청난 피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막 썸을 타고 또 데이트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연락이 안 되면 갑자기 어디 갔었냐, 누굴 만났냐, 왜 전화 안 받았냐, 이렇게 막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애정에 대한 집착인지 아니면 약간 병적인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불안정한 어떤 사인이다, 이거는 뭔가 좋지 않은 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병 또는 정신의 병을 알고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신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과 잘못 엮였다가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발을 들여놓고 함께 하게 된다면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데이트할 때, 썸 탈 때 그런 신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자, 가장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열등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비관적이고 자기 비하를 하죠. 그리고 남의 탓을 하기 좋아합니다. 환경 탓, 흙수저 탓, 사회 탓, 정치인 탓,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탓을 해가면서 자기가 현재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변 환경 탓을 하면서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등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늘 자기가 열등하다라는 열등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와 연애를 한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겠죠. 아마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결코 행복한 연애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를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과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그런 고립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과 연인이 된다면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 감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무슨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답답해서 오래 사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망상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피해망상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과대망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이랬었어, 이렇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망상의 세계에서 자기 혼자 우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 타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사람을 동조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한 사람은 굉장한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그 삶의 책임과 무게를 짊어지고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수준과 이 사람의 환경에서 너무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그런 것도 미리 데이트할 때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안증입니다. 늘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
상대가 만약에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이 많다면 이런 사람과도 함께 연애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우울증입니다.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겉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 생활할 때나 뭐 학교에서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집에 오면 정말 수렁으로 빠질 듯이 모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에너지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병원에 데려가서 일단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치료로 이 사람이 완쾌된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 하면 나도 같이 그 우울의 수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의심. 우리 보통 이걸 병으로 치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죠. 의심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매사 매 순간 구속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연애를 하는 건데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나를 믿지 못해서 매사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혼자 욱하고 화가 나면 정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화났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 화가 식고 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이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돌발 행동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늘 가슴을 졸여야 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화를 참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폭력인데요. 이렇게 언제 어느 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여기서 말씀드리는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고 언어 폭력도 역시 폭력입니다.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쌍욕을 한다든지 그 순간에 말로써 또는 몸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인 거예요. 심지어 여성분들도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물건으로 자기의 남자친구를 때리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증상이 조금씩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폭력이 아주 작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시고 데이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9번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공주병, 왕자병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왕 대접, 공주 대접을 하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신하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짓밟거나 또는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과 엮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인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셨다면 이 사람의 희생양은 내가 되겠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소시오패스예요. 우리 사회에서 소시오패스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시오패스들은 내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시오패스들은 그렇게 도구로 이용하고 나서 이용이 다 끝나고 나면 가차없이 버리겠죠. 이렇게 소시오패스에게 희생양이 된다면 정말 좌절감 엄청나게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쓸모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온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나한테 달콤하게 다가와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잠깐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좀 냉정하게 거리를 두시고 좀 천천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가까워지신다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10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빨리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면 사인이나 증상들을 보여도 그걸 캐치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상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엮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푸시고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정상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